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블룸컴퍼니 박민정 PD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살롱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오늘 제가 화면 잠깐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저희가 오늘 살롱 보통 저희가 신청하면 한 30분 내외 정도 신청해 주시고 그게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문자 나가고 되게 많이 신청하셨어요. 오늘은 아직 다 들어오신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어쨌든 지금 언택트 상황에서 이 신규 입사자 관리가 되게 어려우시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할 때,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소개받은 대로 아마 이미 또 이게 고민되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들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활용하신다든지 조금 재밌는 컨텐츠로 온보딩 교육을 한다든지 뭐 축하를 하신다든지 이미 잘하고 계실 텐데 저는 특별히 좀 입사 초기 그런 위축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심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하실 때 저희가 질문 하나 드렸었어요. 요새 최근 고민이 뭐냐 여쭤봤는데 기대사항이랑 비슷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신입사원, 경력사원, 온보딩이 가장 많은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결국 지금 상황이 조금 비대면 임무교육 좀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하나 포인터를 좀 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특히나 지금 오프라인 교육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봤을 때 조금 조직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퇴사율도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우수 인력 좀 리텐션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활용 컨텐츠라든지 신입 입문 교육 컨텐츠라든지 과연 이 친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셋을 갖게 해야 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제 대상자,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분들은 어떤 게 조금 고민이실까요? 이게 담당자분들의 고민이시라면 사실 그분 입장에서 한번 저희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규 입사자분들이 조직 적응하는 데 조금 어려우신데 특히나 지금 언택트 시대,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입사하신 분들이 고민하는 거, 어려워하는 건 뭘까요? 저희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시면 잠깐 같이 공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보딩 자체가 쉬운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어떤 게 특별히 더 고민이 되실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방법들을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조직에 적응하는 거, 그쵸.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그쵸. 이게 보일 땐 조금 더 쉽게 더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더 어렵고 리더의 성향 중요하죠. 리더의 성향 맞추는 거, 알아가는 거, 팀원들과의 친밀함 이것도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실 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조직의 분위기를 좀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야 되는 거, 그 빠른 시간 내에 팀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 네, 그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쵸. 일하는 방식. 아까 조직 문화랑 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프로세스의 생소함,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 보니까 되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 좀 갖고 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세요. 지금 채팅창을 올려준 거랑 다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적당한 거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언택트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건 좋은데 이게 바로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화상으로 업무는 잘 된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신규 입사하신 분들은 이게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내 메신저나 화상으로 할 때 이게 뭘 해야 될지 되게 모호하다. 비대면 소통에 좀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뭐 각각 개인 따로 일하는 것 같다. 하루 종일 또 집에 있기도 하니까요. 심리적 고립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배울 시간이 사실 충분하게 없는데 또 조직에 계신 분은 그런 걸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보니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 하시는 쪽에서 이게 약간 위축감이 들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분들은 인재죠, 원래는. 아마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조직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미 채용 과정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할 할 것 같다라는 인재를 잘 선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좋은 장점, 강점, 역량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선발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채팅창에 나왔던 것처럼 뭐 리더의 성향, 조직 문화, 새로운 어떤 동료와 일하는 거, 프로세스 맞추는 거, 특히 사실 일하는 방식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마음이 위축이 되죠. 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특히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이게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새로 갔는데 이제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비대면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이제 안 그래도 사실 그 비대면 상황이 아닐 때도 신입사원은 사실 어렵다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온보딩 할 때. 그런데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 상황이면 약간 눈치껏 보고 또 사실 챙겨주시는 분도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구나 가서 좀 챙겨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본인이 잘 못하는 거. 내가 이런 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왜 저렇게 생각하실지 좀 비관적으로 사고를 하시게 되고 결국은 과연 내가 이 조직에서 이 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직 이탈률도 높다고 해요. 새로운 조직으로 가는. 그래서 온보딩 하지 못하고 배를 갈아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사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경력사원 사실 더 많이 채용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오히려 더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실 조직에 채용되신 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조직 입장에서도 저희도 최근에 이제 경력 사원을 이제 채용하게 됐는데 저도 그분이 오길 기다립니다. 일을 쌓아놓고 빨리 와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직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오자마자 많은 실무를 하셔야 되고 본인도 와서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크실 거고 이미 조직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가장 큰 이슈는 요거 같아요. 조직 문화, 일하는 방식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기존 조직에서 내가 일을 했던 방식이 새로운 조직에서 워킹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은 거죠. 요새 워낙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는 모습 그 조직에서 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거기에 새로 오신 분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해요. 그분은 이제 기존 혼자 좀 일을 많이 하셨던 경력 사원이셨는데 들어와 보니 너무 공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협업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작은 변화가 생겨도 공유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할 때도 공유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회의도 너무 많고 말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제 지인은 약간 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워낙 성과도 잘 내고 에너지 높은 친구여가지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다른 조직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막 성과를 내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미팅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리더분이 약간 자중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보수적인 조직이고 되게 조용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튀는 어떤 성과를 내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에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사실 의심을 들게 됐고 결국 이렇게 효능감 떨어지게 되면 약간 성과를 내면 주저하게 되고 특히나 경력사원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많은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진이 생각보다 큽니다. 네. 그 신입사원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저희가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각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감정 에너지 소모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신체적으로 되게 많이 에너지 소진이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아프진 않으니까 두고 하다가 결국은 번아웃이 가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최근에 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이 있다면 사실 오른쪽 그림도 있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모두가 원하는 이게 내가 과연 이 조직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내 선택이 과연 맞을까? 나는 다른 데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의 트랙이 아니라 과연 내가 선택한 이곳에서 물리적으로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 통해서 내가 좀 성장해볼 수 있겠다, 적응 잘 해볼 수 있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저희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일정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 좀 잘 지나가서 조직에 잘 적응하고 핵심 인재를 성장하게끔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 자기 의심의 트랙을 선택할 거냐, 오른쪽 자기 확신의 트랙을 선택할 거냐는 거는 사실 신규 입사자분이 마음 먹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먹기를 도와주는 거,
스스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시도를 할 것이냐를 도와주는 거를 저희는 긍정심리 메커니즘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달에도 저희가 내재 동기를 높이는, 그러니까 승진자의 동기 관리에 대한 메커니즘 소개 드렸었는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교육 방식도 지금 주도성을 높이는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들을 계속 갖고 가실 텐데, 이 본인의 어떤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마음 상태를 먼저 보고 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이분들이 이 온보딩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라는 게 작동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도 작동 방식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도 그 작동 방식을 잘 아시는 분은 고장나면 잘 고치기도 하고 또 잘 관리해서 오래 사용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뭐 빨리 버리기도 하고 새로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힘들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심리 메커니즘을 잘 알게 되면 본인의 상태를 또 잘 인지하게 되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분들도 그런 메커니즘을 아시게 되면 스스로 본인의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적응법들을 잘 적용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3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일상에서 본인의 에너지 수준을 잘 보고 잘 관리하는 거, 이 3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긍정 정체성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요. 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 좀뭐 노래도 있기도 하고 뭐 농담과 진담만 있기도 하는데, 아까 자기 의심이 많은 나도 나고요. 그다음에 자기 확신을 갖는 나도 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 태도가 사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긍정 심리학에서 사실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자원을 어떻게 잘 발굴해서 그걸 잘 키워서 아까 그 번영하는, 잘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할 거냐는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나한테 좋은 거,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사실은 쉽게 볼 수 있게끔 메커니즘이 되어 있긴 합니다. 저희가 보통 부정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사실 가능성도 볼 수 있게끔 되고요. 첫 번째 시작하는 거에 필요성을 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질문으로 나에 대해서 관점을 넓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미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아이덴티티들을 어떻게 조금 잘 키울 것인가에 좀 집중하게 되면 단순히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인 거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을 아시게 되면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좀 더 넓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 나에게 조금 그 부정적인 것도 사실 수용을 하고, 그다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왼쪽으로 갔던, 부정적으로 갔던 것을 조금 넓게 보시고 좀 더 가능성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을 또 발견하실 수 있게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좀 발견하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거. 두 번째는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한번 꼬리에 물기 시작하면 사실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제 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조직에서도 이게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쪽이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건 없는지, 그거 좀 상황적으로 거기 정말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고 나한테 에너지, 상대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게끔 하는 사고방식의 연습도 또 긍정 정체성을 갖는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뭐 모든 교육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요. 미래에 성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비저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베스트 셀프에 대해서 비저닝을 하는 것 역시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효능감. 특별히 경력선으로 입사하신 분한테 되게 필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효능감이라는 게 결국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버트 반도라로 해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방법들이 공통적으로 네 가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경험에 대한 과거 성공 경험에 대한 리뷰,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롤모델링을 통해서 또 대리 경험하는 거,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 그다음에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상태에 대한 자각, 내가 성공하면 떨어졌을 때, 아, 내가 좀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네, 신체적으로 이런 상태네를 좀 자각하는 걸 통해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블루메이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강점을 좀 활용하는 방법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이전 조직에서 이미 잘했던 순간을 조금 떠올려 보고 그때 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 일을 되게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강점 발견해 보시고 그것을 또 같이 그룹에 있는 분들과 나누면서 서로 또 인정과 칭찬, 지지해 주게 되면 또 조직에서 잘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효능감을 좀 갖게 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효능감이라는 게 뭐 비단 이 경력 입사자뿐만 아니라 혁신에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자기 의심이란 단어 저희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어떤 변화,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이게 이거 과연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의심을 하게 되면 주저주저 하게 되고 사실 좋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그게 워킹되는 이 결과물을 못 보게 되거나 좀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혁신을 하는 새로운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시도하고 빨리 해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능감이 정말 창의성보다 더 중요한 역량이라고 사실 연구 결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로 선발된 경력 사원분들이 자기 효능감을 갖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메커니즘은 이제 회복 탄력성인데요. 최근에 신규 입사자분들 교육으로 엄청 많이 요청 주세요. 정말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적응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되게 많아서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업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 소진이 많이 빨리 오고 피로감이 빨리 오는 것 때문에 요청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 단어는 되게 잘 알고 약간 고유명사처럼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난관을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도 긍정 정서만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상에서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되게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상에서 뭐 이 난관이라는 게 막 크게 막 사고 막 이런 거가 아니고 메일 속에 다 들여다보면 저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내가 뭔가 시도했는데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뭔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안 됐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작은 어떤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 어려움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좀 빨리 회복하게끔 할 거냐가 사실 이분들한테 필요한 좀 메커니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대부분 어떻게 회사에서 긍정적성을 경험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긍정적성이라는 게 단순히 웃고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 10가지 정도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평온함, 경외심, 뭐 이런 것들도 다 긍정정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마 웃고 즐기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일상에서 많이 느끼고 계신 감정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인지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사실 뭐 멀리 여행 떠나서 리프레시하고 나면 사실 이제 긍정 정서가 완전 뿜뿜하게 되지만 저희가 매번 일상에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뭐 하늘을 좀 한번 본다거나 아니면 잠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 한 바퀴 돈다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다음에 동료들과 조금 커피 타임을 가진다거나 이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좀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시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지지자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새로운 조직이 갔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동료가 당장은 없겠지만 과거 직장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 조금 잘 넘어갈 수 있게 잘 지나갈 수 있게 힘든 거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지지자를 생각해 보시고 나누는 방법을 하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마음챙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자각을 하는 거가 사실 모든 메커니즘의 사실 시작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 상태 인지하고 또 현재 좀 집중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3가지 정도 소개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온보딩이라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인 건 맞습니다. 이게 뭐 비단 언택트가 아니어도 기존에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분들이 계속 의심의 트랙을 타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할 수 있다는 좀 자기 확신의 트랙을 타는 게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좀 집중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경력 입사자분들은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제 구성원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일하는 방식을 잘 맞춰가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두 분 다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어쨌든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데 에너지 되게 많이 쓰시기 때문에 본인의 에너지 관리 잘 하시고 그거의 중요성 인지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에서 특히 일터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이런 메커니즘을 인지하시게 된다면 이분들이 조직에서 잘 적응하고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각각 이 긍정 정체성, 효능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직에 좀 적응하고 교육을 진행했는지는 프랙티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끄고 이제 제 캐릭터를 따라오시면은 제가 조금 도슨튼처럼 가이드를 해드리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참여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패들렛에 많은 소감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좀 잘 경험할 수 있으면 좀 또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히 한번 구경하시면서 좋은 의견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 텐데요. 제가
제 캐릭터를 클릭하셔서 좀 팔로우를 눌러주시면은 좀 더 편하게 저를 따라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참여자, 사람 있는 참여자를 누르시고 블룸 강현묵 MD 우클릭 팔로우를 누르시면 저를 쫓아오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마음 문장 같은 것들은 이제 실제로 본인이 뭐 에너지 회복이 필요할 때 아니면 성장, 저희가 뭐 앞으로 나아가서 더 뭐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평온한 안정감 이런 것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마음 문장에서의 그 추천 코스를 쫓아가면은 이 노란색 라인을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라인을 쫓아갔을 때 처음 추천하는 추천 코스가 마음챙김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12번 오브젝트가 있죠. 이 12번 오브젝트를 가까이 한번 지금 캐릭터를 이동하셔서 활성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가까이 이동하셔서 X키 눌러서 한번 활성화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인터벤션에 대한 설명을 또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마음챙김 호흡을 하는 시간을 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소요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잘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첫 번째 마음 문장에서 추천 코스로 두 번째로 나의 이제 성장 포인트를 점검하는 거. 성공 경험을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또 19번으로 이동하셔가지고 같이 좀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를 또 따라오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마음챙김 호흡으로 내가 평온함을 조금 챙기고 나서 그다음에는 내 안에 자신감을 되찾는 성공 경험을 리마인드를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오브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얘도 X키 눌러서 보시면은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좀 작성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혹시 지금 자신감 높이는 게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또 같이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게 또 같이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1대1 점심 식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지막 또 실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액션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 작성하신 분들 계시면은 또 24번 저희 24번까지 또 이동하셔 가지고 또 같이 어 영상도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은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궁금증이나 뭐 워크숍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은 남아서 저희에게 또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